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라고입니다. 오늘은 그 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입정은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거를 얘기하는데, 에, 사실 수행은 선정에 들어가는 거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선정에 들어가는 게 자유롭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수행을 그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되게 이제 남백상을 이제 연출하거든요.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그 방식에 있어 가지고 자유자재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야지 이제 그 선정에 재미도 붙이고 이제 수행이 이제 깊어지는데, 일단 보면 불교에도 보면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얘기가 이제 그 오자재라고 있어요. 선정의 오자재. 이제 선정의 이제 5가지를 이제 자재 자유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데, 이제 그 중에 오자재 중에 하나가 이제 입정의 자유가 있어요. 입정의 자재로 해야 되는데, 그 입정 좀 선정에 들어가는, 예, 이것이 이제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다 보면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을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고, 선정에 들어가는데 애를 먹으면 이거는 선정이 이게 고역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제 그 선정에 못 들어가고 이게 길어지면 그 자체도 이제 그 몸이 이렇게 우리 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동물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이게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이제 못 움직이다 보니까 몸이 막 괴롭지요. 빨리 선정에 들어가야지 이제 몸을 잊고서 이제 어떤 선정의 즐거움에 빠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역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선정에 못 들어가고 1시간 동안 그냥 앉아 있다. 그럼 이건 엄청난 고역이에요. 몸이 1시간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게 되게 힘이 들어요. 선정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걸 다 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선정에 깨어났을 때 더 이제 이게 이제 산뜻한 이제 그런 이제 몸과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선정에 못 들어가고 1시간 동안 그냥 선정에 들어가는데 이제 진을 다 빼고 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선정에는 못 들어갔는데 몸이 먼저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니까 잠이 드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기 그 혼침에 이제 빠진 건데, 이거는 잠을 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잠을 안 잔 것도 아닌 거 해가지고 몸만 더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 그 본인 외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잔 적이 없어요. 이런 상태가 있어요. 근데 잠을 잤다는 사람이나 잠을 안 잤다는 본인이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본인 외의 사람들이 보면 코 골고 잤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선정한다고. 고개도 까딱까딱 하면서. 그러니까 잤다고 그러는 거고. 근데 본인은 한 번도 마음을 놓친 적이 없거든요. 깨어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가 이제 그 저기 뭐 빨리 입정을 하지 못하고 어, 이제 그 시간이 애매할 때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본인은 이렇게 이제 그 코를 골고 하는데 코 고는 소리까지 다 알아요. 아까는 코 고는 소리를 몰랐지요. 깨어 있었는데도 이제 그 코 고는 소리까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몸이 완전히 잠에 안 빠진 거예요. 선잠에 빠진 거예요. 어. 이게 이제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몸이 혼침이 빠지기 전에, 혼침에 빠진 거는 이제 앞에 이제 네 가지가 이제 혼침에 빠진 건데, 이제 그 종류별로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빨리 입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몸도 혼침에 안 빠지고 마음도 혼침에 안 빠진 상태에서 이제 그 여여한 이제 선정의 상태가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입정의 자유를 이제 우리가 획득을 했을 때 앞에 네 가지를 빼고 몸과 마음이 다 여여한 상태에서 이제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다섯 번째를 이렇게 성취를 하려면 입정의 자유를 호흡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사념체에 보면 아나파나사티 거 보면 이제 16개 이제 그 운영하는 이제 방식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그 경전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들숨 날숨 그 이제 상유타 모든 경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들숨 날숨 마음 챙기기는 공부 16단계는 다음과 같다. 이런 저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가 16개니까 신수신법에서 그 정념이 사념처가 그 4개니까 16개는 그 하나에 4개씩 있다는 거잖아요. 4, 4, 16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수신법인데 사념처가 그 네 번째까지는 이제 신에 관련된 거고 몸에 관련된 거고, 다섯 번째부터 이제 여덟 번째까지는 수에 관련된 거고, 아홉 번째서부터 이제 12번째까지는 신수심 마음 심자, 그 다음에 13번째에서부터 이제 16번째까지는 이제 법에 관련된 이제 그 염처 공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네 개, 일단 네 개에서 통과해서 들어가야지 나머지 이제 16개까지 이제 쭉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그 팔정도에 보면 이제 처음에 보면 이제 저희가 있죠. 그 정견이 있죠. 그다음에 정사유가 있고 정언이 있고 정업이 있고 정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정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야 정념이 있고, 그다음에 정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정인데 이게 바른 저기 뭐야 정념이니까 바른 이제 그 사념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마지막에 나온 정정 즉 선정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선정에 들어가야지 선정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 정념도 그 자체로도 하나의 수행법이지만 정정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앞에서의 어떤 단계로 보아도 되고, 요 자체로도 독립적 수행법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게 이게 정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신에 관련된 몸에 관련된 게 우선 들어가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수, 심, 법 나머지 세 개를 또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보면은 이제 앞에 이제 그 신에 관련된 그 정념 즉 사념자의 신수신법에서 그 첫 번째를 보면은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꿰뚫어 한다. 이렇게 해서 길게 숨을 쉬는 거. 두 번째는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쉬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길게 숨 쉬는 거, 짧게 숨 쉬는 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 공부 짓는다. 그러니까 온몸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몸을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 하면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며 저기 뭐야 그 내쉬리라 공부 짓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총 네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쉬는 숨, 짧게 쉬는 숨, 그 다음에 온몸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몸의 작용을 편안하게 한다. 요 네 가지가 이제 몸에 관련된 이제 그 사념처에서 이제 그 몸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요걸 잘 할 줄 알아야지 여기서 이제 팍 이제 선정에 들어가야지
그 이제 나머지 게 이제 쭉쭉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1시간 동안 이걸 못 해가지고 숨하고 싸우고 앉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처럼 그 네 가지의 그 중에 하나에 이제 걸리게 돼 있어요. 아예 그냥 저기 뭐야 1시간 동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잠들어서 혼침에 빠질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자기는 잠을 안 잤다 그러는데 옆에서 볼 때는 코 골고 자더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런 저기 정도의 차이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길게 들이쉬는 숨은 그냥 알아서 길게 들이쉬니까 그냥 길게 들이쉰다고 아는 거고, 짧게 들이쉬는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짧게 되면 짧게 되는 거지 내가 일부러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건 아니다. 요런 게 정설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도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유의법과 무의법이 처음에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갈 적에는 조금씩 섞여 가면서 서로 이렇게 중도를 취해 가는 거지. 그냥 완전히 그냥 숨을 알아서 내쉬게 그냥 해가지고는 이게 밑도 끝도 없는 입정의 자유가 성취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에서 물론 유의법은 이게 잘 안 쓰는 거고 무의법을 기본적으로는 하는 거지만,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유의법을 써도 된다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강을 이렇게 이제 건너갈 때 강에서 배를 타고 배를 탈 때 우리가 한강에서 저 북한강 쪽으로 역류하면서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게 유의법은 안 쓴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무의법으로 흐르는 물에 북한강에서부터 출발해서 한강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타고 자연스럽게 내려는 오되, 단 이 배가 양옆에 뚝방에 걸리지는 않게 항상 중앙으로 가게끔 그때그때마다 방향은 살살 조금씩 잡아주는 그러한 거는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더라도. 그러니까 일법이 만법이라고, 그런 거면 우리 수행에서도 그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인위적인 게. 그래서 숨을 100% 이게 숨에 맡겨놔 가지고는 이게 입정의 자유가 여러분들이 맨날 싸워야 돼요. 입정의 자유를 못 얻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길게 들이시는 거, 짧게 들이시는 거, 요게 두 개가 이게 같이 나온다는 게, 처음에 항상 길게 들이시는 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은 그 호흡을 3번 정도는 이게 길게 내셨다가 길게 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행해서 벌써 조금 익숙하신 분은 이 단계에서 벌써 좀뭐 편안함을 느껴요. 일상적인 호흡에서는 못 느끼는. 숨이 호흡이 일단 고르게 되니까요. 그때 길게 쉴 때 그냥 길게 쉬지 말고, 내가 홍두깨 그 호흡법에서 얘기했지만 밑에 널판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널판지 위를 호흡이 기대서 거기 그 널판지 위에서 왔다 갔다 생각을 하면 호흡이 엄청 정갈하게 되거든요. 그 밑에 어떤 그 마음의 널판지가 없으면 그냥 호흡이 그냥 공간에서 지멋대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널판지를 한번 45도 각도든 이렇게 자기 코에서 이렇게 방바닥까지 연결해 놓고 그 위를 호흡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쉬어보세요. 그러면 호흡이 엄청 정갈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짧게 들이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또 길게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짧게 쉬는 게 있잖아요. 면면이 길게 해서 호흡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호흡을 짧게 하는 거예요. 짧게 하면,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아까는 길게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로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짧게 하면은 총량은 같아져야 되니까 그 짧으면서 저기 뭐야 총량이 같게 하려면 이 호흡이 이게 세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로. 그러면서 이 호흡이 짧지만은 호흡에서 전혀 이게 짧아서 공기가 적게 들어와서 몸이 이게 힘들어하는 건 없어요.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온몸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호흡이 점점 이제 짧게 들이쉬면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호흡이 이제 여여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높이로 호흡을 쉬는 거예요.
높이로 호흡을 쉬면 그때 가서 이제 온몸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몸의 작용을 편안하게 하면서 이제 호흡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되면 입정의 자유가 바로 되는데 여러분이 요게 좀 익숙해지면 한 1, 2분만 해도 이게 바로 끝나버려요. 입정의 자유가. 이렇게 해야지 몸이 잠들기 전에 입정회로 들어와야지 몸과 마음이 둘 다 깨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로 넘어가고 심으로 넘어가고 이제 법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념처를 수행하게 되고 그거 끝나면 또 바로 또 재미가 있으니까 바로 또 이제 구차제정 선정으로 넘어가서 하면 돼요. 선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념처에서 한 것이 이것이 이제 워밍업이 되는 거죠. 그 구차 재정에 요렇게 이제 그 아주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구차 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념에서 아나파나사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신수신법에서 이제 그 몸에 관련된 염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호흡으로 하는 것에서 이렇게 길게 들이쉬고 짧게 들이쉬고 온몸 경험하면서 몸의 작용을 편안하게 뭐 이렇게 이제 이 단계로 넘어갈 적에 호흡을 세로 호흡, 가로 호흡, 높이 호흡을 하면 2, 3분 만에 바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입정의 자유가 이제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선정에 이제 머무는 자제도 이제 또 이제 그 획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출정의 자유도 이제 획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5가지 이제 뭐 나머지 이제 2개가 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오자재를 획득하는데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입정의 자유라는 거예요. 입정의 자유가 획득되지 않고는 수행 10년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어떤 때는 잘 들어갔다가 어떤 때는 못 들어갔다가 맨날 입정 단계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싸움하다가 끝나는 수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수행도 힘도 안 받고 매냥 이렇게 너울너울 어느 때는 잘 됐다 어느 때는 못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딱 내가 선정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냥 내 의지로 들어가 버려야지 그 호흡의 그날에 뭐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하는 건 그거는 초보자들한테는 그냥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선정을 좀 시간을 갖고 좀 오래 했다는 분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호흡을 기본적으로는 호흡을 자유롭게 하면서 호흡에다가 맡기면서도 이렇게 인위적인 이렇게 간단한 거는 이렇게 조금씩 리드를 해나가면서 마치 우리가 한강에서 배를 탄다 그러면 물에 거슬러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물길을 따라 내려오되 방향은 조금씩 그때마다 방향 키를 가지고 조금씩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듯 이렇게 세로 호흡, 길게 쉴 때는 세로, 짧게 쉴 때는 가로 호흡, 온몸을 경험하면서 또는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는 높이 호흡을 해서 여러분이 그 호흡을 이제 하시면 바로 이제 선정에 이제 2, 3분 만에 들어오는데 높이 호흡이라는 건 뭐냐면 가로 세로는 우리가 이게 이제 2차원의 세계에서 보면 이제 가로 세로잖아요. 그러면 가로 세로에서 운동이 있는 거라고요. 세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운동이 있는 거고 가로 호흡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평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운동이 있는데 높이 호흡은 이 2차원에서 보면 운동이 없는 거죠. 그건 높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평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호흡이 안 이루어지면서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실제 해보시면 이 말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호흡을 하는데 호흡이 움직이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서 빨리 들어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면으로.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힌트. 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정의 자유를 빨리 획득하셔가지고 입정의 자유만 획득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수행이 너무 재밌죠. 축축축축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진행돼 가는 거죠. 입정의 자유를 못하면 10년 20년 해도 맨날 그 수행이 그 수행이에요. 근데 요것이 아나파나사티 신수신법에서 신념처에서 신념처에서
요 호흡을 가지고 가로호흡, 세로호흡, 높이 호흡해 가지고 그, 그 입장의 자유를 획득했을 때 이제 요거는 이제 고속도로 진입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입장의 자유를 획득 못하면 고속도로 올라타느라고 맨날 여기서 시간 다 써가지고 고속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고속도로를 일단 타면 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재밌다고요. 근데 맨날 저기 뭐야, 고속도로 입구까지 올라오지도 못해가지고 맨날 거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으면, 이거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수행도 재미없고 진치도 없고. 자, 그래서 요것을 좀 관심을 갖고 입장의 자유를 증득하셔가지고 항상 수행이 일치월장하고 재밌게 유익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